이번 영상은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격국과 용신, 특히 그 중에서도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시겠지만 사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호기심에 보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사주를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시거나 이해가 빠르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뭐 아시는 분은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막 공부에 입문했다든지 잘 모르시는 분은 용신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주는 용신이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태어난 날의 일간 일주가 주체라고 하면 용신은 정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즉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기운을 대운이나 세운에서 아니면 사주 원국 자체에서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그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신이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하면 그 운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신하면 한자로는 쓸 용자에다가 신자,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살이라고 많이 쓰는데 신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사주의 기운에서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은 약간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내 사주의 기운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을 일반적으로 용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공부를 했지만 용신의 비중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를 실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용신이 없는 사주도 많고요. 또 용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운기에 따라서 또 사주 원국의 구성에 따라서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용신도 막 두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실전에 들어가면 이것을 용신이 무엇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사주의 음양의 조화가 어떻게 되고 또 생극제화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운기가 이 큰 틀에 한눈에 딱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용신은 굉장히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비중에 따라서 사주는 용신 희신 찾는 게 거의 50% 반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실전에서는 그 중요도가 또 생각보다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격 찾고 용신 찾고 이제 초보 수준에서 입문자 수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그 단계가 지나가면 또 생각보다는 그 비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평진전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용신이라는 것을 중요도로 특히 격국용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용신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외격이나 특별격 또 종격에서 따지는 전왕용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그래야만이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후, 조후용신이 있고요. 또 억부용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간용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병약용신.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또 세분화 시키면 두세 가지 정도를 더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사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왕용신은 뭐고 조운은 뭐고 억부는 뭐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일단 이 전왕용신은 뭐 특별격에 적용되니까 이거 따로 한다고 치고요. 제가 중요도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전왕용신 빼면 이 조와 억부가 같이 사주를 보다 보면 이게 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억부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아리까리, 어떤 때는 또 통관용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조우다. 왜 그러냐면 사주는 음양 오행론이기 때문에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 월지의 중유도 몇 월 달, 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 이 한난 조습의 관계들이 그걸 따지기 때문에 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궁퉁보감에서는 이 조 월령을 가지고 따로 용신을 정하는 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궁퉁보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들은 그게 아니다, 뭐 억부를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가 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실제로 사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억부용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억부, 억은 억압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억. 그리고 부는 도와준다, 도울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억부법이라고 하는데, 자, 억이라는 것은 억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자는 우리가 부조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상부, 상조 할 때 상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내 힘이 기운이 약할 때 도와주는 거고, 이건 강할 때 내 기운을 빼준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말로 설기한다, 설사란 말 쓰죠. 우리가 또 한자를 쓰면 이 한자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한자 쓰는 이런 부분이 이게 점이 있던가요?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안 쓰다 보면 헷갈리는데, 이 설사한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설기, 설사. 근데 설사는 뭐 배변적인 얘기니까 사주에서는 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억부용신의 기본 개념은 강한 거는 빼주고, 타이어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공기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팽창되니까 여름에는 조금 빼주고 겨울에는 수축이 되니까 조금 넣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사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운도 너무 이게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그걸 어느 정도 발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주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이것을 구분할 때 일단 신강하냐, 신강. 신강이라는 것은 내 사주의 기운이 강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주가 신약하냐, 이것을 먼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신강사주는 어떤 게 신강사주냐? 인성, 정인과 편인이 많고 또 비겁, 비견, 겁재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신강사주로 보는 겁니다. 신강.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면 신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신약사주는 뭐냐? 식상이 많다. 식신상관이 많고 또 재성, 편재와 정재, 그리고 관성, 이게 많다. 그러면 나의 기운을 빼든지 극하든지 내가 또 힘들게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식재관이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약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강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운이 필요하냐? 이렇게 신강할 때는 인성과 비겁이 많아서 신강하면, 이때는 반대로 이 식재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재관이 바로 용신, 용신이 되고요. 용신을 또 도와주는 게 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신과 희신, 용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한 사람들은 식신상관이 있든지, 그래서 설기, 그거는 빼주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재성, 편재, 정재는 내가 일간이 극을 하는 기운이죠. 그리고 관성, 편관과 정관은 또 나를 극하는 기운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가 인성과 비겁이 많았을 때는 일단 이 식재관이 용신, 용신을 또 생해주는 게 희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하다, 식상이 많아서 나의 기운이 빼주고 또 내가 힘들게 극하고 나를 극하는 게 많았을 때, 이때는 반대로 인성과 이 비겁이, 인비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용신과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신강할 때, 특히 억부 용신을 찾을 때 인성과 비겁이 많아야 되고, 그랬을 때는 용의신은 식재관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사주를 입문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의 기운이 강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빼주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이구나. 나의 기운이 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강할 때는 억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신약할 때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강, 신약은 어떻게 구분하냐? 말씀드렸죠. 인성, 비겁이 많았을 때는 신강하다고 보고, 식상, 재성, 관성이 많을 때는 신약하다고 본다. 그래서 용신은 이걸 찾는다. 그런데 사주에 내가 태어난 원국 자체, 연, 월, 일, 시 이렇게 원국 자체, 예를 들어서 뭐 천간에 여기 용신이 있고 용신을 또 도와주는 게 희신이라 그랬죠. 여기에 뭐 희신이 있다. 이게 잘 발달됐다 그러면 사주의 기본적인 이 사람이 타고난 팔자는 용신을 아주 강하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까지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이 원국의 격이 또 높다. 더군다나 격까지 잘 구성이 되면 이 사주팔자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신이나 희신이 파극을 당한다. 파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와서 용신을 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파살이 있어 부딪혀갖고 이게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뿌리가 없어갖고 그냥 천간에 아슬아슬 위태위태, 물론 없는 것보다 좋기는 하지만 일단 그랬을 때는 약간의 그 사주의 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죠. 이 대운과 세운은 이제 매년 오는 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운이라고 하고, 대운은 10년 단위로 오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운과 세운은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와 같고, 죄송합니다. 자동차가 가는 도로와 같습니다. 도로. 차는 위에가 차죠. 내가 차급이 어느 정도 뭐 벤츠인지 BMW인지 아니면 뭐 제네시스인지 아니면 뭐 국산 요즘 뭐 캐스퍼도 나왔는데 경차 모닝인지 소나타인지 이런 급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대운과 세운은 그 차가 가는 일종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어느 정도 좋은 차의 급을 갖고 태어났는데 용신과 희신도 좋고 격국도 잘 형성이 되었으면 차는 일단 벤츠나 뭐 BMW, 뭐 제네시스 이런 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차가 지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냥 항상 막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면 사고가 나가지고 항상 길이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다 사고가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포장도로 들어가면 이 사주팔자가 아무리 잘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 차가 가는 길이 잘못돼 버리면 일단 그 운기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닝을 타고 가는데요. 모닝급의 차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팔자가 갈 때마다 도로가 그냥 뻥뻥 뚫려 있고 막히는 적이 없고 무사히 내가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면 일단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 운기는 어떻게 따지느냐? 내가 예를 들어 갖고 태어난 날의 일간의 기운이 신약하다. 신약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나를 극하는 기운은 금의 기운이겠죠. 목이니까. 그럼 금은 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는 식상이 되겠죠. 내 기운을 빼는 거니까. 그리고 토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재성이 되겠죠. 이 사주의 구성에 나는 간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금과 토와 화가 많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건 신약 사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나를 도와주는
신약할 때는 인성과 비겁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대운과 세운 속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목의 입장에서는 수는 인성이 되겠죠. 수생목을 해주니까 수의 기운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같은 기운인 비거, 그러니까 목의 기운, 뭐 을목이 됐던 아니면 간목이 됐던 인목이 됐던 그런 목의 기운이 여기 운기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용신, 희신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 연도 아니면 그 대운에는 내가 전반적으로 운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운이 잘 풀리느냐? 만약에 내 사주에 재성이 많아서 재다 신약이 됐다. 그러면 재물은 많은데 내 사주의 기운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재다 신약일 때는 가급적이면 목기, 비겁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의 기운이 왔을 때 내 사주에는 이미 재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기운이 왕성해지는 거잖아요. 돈은 이미 갖고 있어요. 차에 잔뜩 실었는데 차에 지금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랬을 때는 차에 성능을 좋게 하는 게 들어오니까 그 돈을 내가 그러면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운과 세운의 용신과 희신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내가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도 목이고 여기 수고 뭐 여기 또 뭐 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신강하다고 봤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대운과 세운에는 무슨 운이 와야 되느냐? 아까 식재간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화의 기운이 오든지 금의 기운이 오든지 토의 기운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목기가 많으면 비겁이 많으니까 그때는 군비쟁제가 되잖아요. 재물을 하나 여기에 만약에 토가 있다 그러면 다투는 형상인데 그럴 때는 이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빵을 하나 갖고 나눠 먹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 사람이 빵 하나만 갖고 부족했는데 여기서는 또 빵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재물의 운이 와야 됩니다. 그때는 재물의 운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 설명이 지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지금 아시는 분은 뭐 충분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잘 이해하기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사주는 일단은 내 사주의 기운이 나 태어난 날에 이 일간 태어난 날에 일간을 중심으로 이 일주 일간을 중심으로 주변의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서로 주고받느냐 이것을 따져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보는 겁니다. 자, 신강할 때는 나의 기운 도와주는 기운이 여기에 많으면 신강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나의 기운이 이 신약할 때는 빼고 나를 극하고 그랬을 때는 신약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거는 타고난 팔자는 결정이 돼서 못 바꾸지만 운기는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해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 대운과 세운에서 어떠한 운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제압하느냐 이게 필요한데 내 기운이 강해서 신강할 때는 이 운에서는 식재관 이게 와서 내 기운을 빼주고 제압해주면 그때 운기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운이 약해졌다는 뭐 인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비견겁제 와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오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비견이 용신이다. 비견은 나의 형제, 자매, 동료, 친구, 직장, 뭐 동료 뭐 이런 사람 나를 같은 동급으로 비슷한 위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업 파트너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재물이 많아서 이게 신약하다 그러면 비견겁제가 오게 되면 그때는 친구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사업 파트너가 나를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 형제자매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인성이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부모가 갑자기 사업 자금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귀인을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상이 용신이다. 식상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기운이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나타내고 뭐 어떤 예술 종합성 예술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 영업성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식신생재 기운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아들 아니면 자녀, 딸이 잘 돼갖고 엄마를 도와준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일이 잘 안 풀렸던 게 영업을 해도 술술 잘 풀린다든지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 운이 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 용신을 파악하고 또 그 용신을 도와주고 생해주는 건 희신이니까 그 희신까지 와서 된다고 하면 만약에 용신이 사오미 30년 동안 대운에서 온다 그러면 화대운 같은 경우나 필요하다 그러면 30년 동안 잘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천간은 좋은데 지지는 나쁘고 아니면 지지는 또 좋은데 천간이 나쁘고 이렇게 막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운 자체를 10년 단위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길게 보면 30년 단위로 보시고 어떤 분은 5년씩 나누어서 보는데 어쨌든 이 천간의 기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미치고 이 지지의 기운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대운의 이 작용, 희귀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용신이 어떻게 대운에서 작용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용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제가 나중에는 실전 사주 풀이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신약 사주인지 신강 사주인지 그때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억부용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용신 어떻게 보고 병약용신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또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지금까지 잘